안녕하세요. 이 강의의 특징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당 20문제씩 총 7회 140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마 40개, 각 테마마다 이것이 출제된다 10년간 기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20선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마 1, 법률행위 총설 파트입니다. 이 파트 한번 분석해 보니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권리 변동은 한 번 정도. 설정적 승계에 관련된 정답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최고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3번 정도 나왔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나온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걸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왜 그럴까요? 앞에 유자가 붙었고 제자가 붙었으니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굳이 여기다 붙이지 않아도 이것이 아니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나왔네요. 그럼 딱 보면 글자가 설정이라는 이 글자에서 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승계가 됩니다. 이전적과 설정적의 차이점. 이전적은 갑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면 갑의 사용수익 처분 모든 것이 을한테 가버리죠. 그러니까 전부 내어주는 것이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갑이 소유권이 있다가 지상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했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면 다시 소유권 본래 상태로 복귀하죠.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부분적으로 줬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면 설정적 승계입니다. 두 번째, 최고가 나왔습니다. 각종 최고는 준법률행위 맞습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조금 설명드리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결정하죠. 준법률행위의 가장 대표는 최고라고 기억하시고, 최고의 팁을 하나 드리면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험범위의 최고를 몽땅 정리해드리면 최고, 침묵, 노. 최고에서 답이 없다면 노로 항상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합의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의했다는 것은 계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3번을 통해서 단독행위와 계약의 차이점. 일방적으로 하면 단독행위, 상대방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계약이죠. 그래서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 합의해제 팁을 드리면 손이 없다. 손해배상 문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돌려줄 때 이자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해제는 손이 없다. 팁 드렸고요. 네 번째는 계약 해제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없는 게 아니고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실 때, 자, 상대방 없는 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은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사표시 취소죠.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선제된 유증이 있습니다. 손자가 있고 유증이 있으니까 손자가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유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왔습니다. 역시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요. 등기 신청 서류일 뿐이다 라는 것이 판례 태도죠. 그래서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단지 등기 신청 서류일 뿐. 자, 기출문제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틀린 거 고르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러면 한번 전체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원시 반대는 승계,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 나누고 이전적은 특정 포괄로 나눠집니다. 이때 하나 그냥 키워드로 기억해 두세요. 원숭이 설특포. 그래서 내용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1번 지문은 신축. 우리가 신축은 신축 완성됐을 때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은 아니죠. 취득 시효 남의 토지에 깃발 꽂고 소평공, 소유사 평원 공연 20년 점유해서 등기 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는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무주물 선점, 부동산 안 되고 동산에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 유실물 습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 맞습니다. 원시인지 승계인지를 한번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전적 승계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특정과 포괄 승계로 다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문에서 한꺼번에 승계됐다. 그럼 이거는 특정이 아니고 뭐다? 포괄 승계.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는 상속이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 나오면 상속인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정과 포괄. 3번 지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특정인에게 지금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논리 모순이죠. 요거는 이전적 승계. 이전적과 설정적 차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네 번째 것은 물건 인도를 목전한 재산권 채권이 당사자 일방 채무 불이행.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 그러면 당연히 내용에 따라서 해제가 들어올 것이고 원상 회복이 들어올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올 겁니다. 재산권 단란은 청구권,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성질적 변경 또는 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성질적, 질적과 수량적 변경, 양적 변경을 구별하자라는 취지. 다섯 번째,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죠. 파워가 업되는 겁니다. 파워가 업된다는 것은 바로 작용의 변경, 효력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지문은 지금 내용 권리 변경에는 주체 변경이 있고 내용 변경이 있고 작용 변경이 있습니다. 바로 작용 변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1번 이전적과 설정적 차이를 구별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연결이 옳은 것. 1번 지문은 설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으로 가고요. 손자에 대한 유증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단독행위. 기억나십니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세 번째는 합의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합의했다는 것은 계약, 약속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될 것이고, 네 번째 타인 권리 매매, 무효가 아니고 유효. 속된 말로 인신 매매가 아닌 이상 어떤 경우도 유효라고 한번 기억해 두면 어떨까요? 논리적 설명드리면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득해서 못 넘겨주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는 인신 매매가 아닌 이상 타인 권리 매매 유효라는 것,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요. 단지 등기 신청 서류에 불과하다는 것. 띄워볼까요?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가 나오면 이건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같이 팁 드리는 것은 손이 없다는 거죠. 손해배상 문제 없고요.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테마는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목적 첫 번째에서는 특히 적법성,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기출문제, 이것이 출제된다. 근데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단속 규정이 테마입니다. 단속 규정 위반되면 처벌은 받으나 사법상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두 가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 말은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을 둡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죠. 이럴 경우 그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공께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직거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 처벌은 받으나 개인과 개인의 사법상 계약은 유효.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매, 거래가 나오면 이것은 유효하다. 아까 타인 권리, 매매 유효를 생각하면 매매, 전매 또는 거래가 나오면 유효로 기억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죠. 그러면 허가 당연히 맡아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임대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단속 규정 위반된 자는 처벌받겠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 두 번째는 허가 지역 아닌 곳에 탈세 목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당연히 중간 생략 등기는 탈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 또는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 위반 유효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는 법정 수수료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약정을 맺는 사법상 계약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 네 번째 거, 계약이 성립이 된 후죠. 채무 이행이 불가능. 바로 이게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죠. 즉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그런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은 긍정, 즉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거 표시된 동기가 사실세에 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 허위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강제 집행이 시작되는 순간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미리 띄우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연습합시다. 강박, 강탈, 탈세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 비자금 은닉, 소극적 은닉 그 다음에 비명, 명의신탁 연습하세요. 강박, 강탈의 비명 지르다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중요한 판례를
리듬 타서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하세요. 강박강탈 비명 지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지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4번.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당시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차 확정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확정 가능성을 항상 기억하기.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한 경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찾아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한강에 잠수해서 찾아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물리적 가능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불가능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세 번째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유로 하는 부여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헷갈리죠. 일단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어가 볼게요. 우리 민법에 공부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이 명의신탁, 두 번째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 명의신탁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의가 아니면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질문, 효력 규정뿐만 아니라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 안 되죠. 효력 규정은 무효, 단속 규정은 걸려도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아도 사법상 계약은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이 들어가서 틀린 질문. 다섯 번째, 강행 규정 위반해서 계약이 무효죠. 그러면 확정 무효란 얘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선의 및 무과실 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적용된다면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되면 비진의 표시, 선의, 무과실,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편대리가 적용돼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지문들이죠. 띄워볼까요? 불능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 4번 문제 틀린 것. 기억 지문은 키워드가 거래입니다. 거래가 나오면 이 거래 자체는 효력이 있다.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다시 띄웁니다. 전매 거래가 나오면 단속 규정으로 기억해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 니은 지문은 비자금. 여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입니다. 이게 바로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소극적 은닉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디귿,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 이때 조심할 것이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초과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수료만큼은 유효한 거고요.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라면 안 되죠. 법정 수수료만큼은 뭐하다? 유효하고요. 초과한 부분만 무효란 얘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을은 강박이 키워드입니다.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띄웁니다.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속 규정 위반 유효, 효력 규정 위반 무효. 특히 단속 규정은 거래, 전매, 매매 이런 것들은 유효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차시가 되겠습니다.